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드디어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미분을 배우게 돼요. 근데 함수의 극한도 그렇고 함수의 연속도 그렇고 다 이제 미분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미분을 위해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형태하고 비슷해요. 근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나오는 거죠. 함수가 나오는 거고, A일 때 얘가 Y는 F였으면 여기 Y좌표를 B, 여기 Y좌표를 C라고 한번 해보자고. 얘를 찾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A에 가까워질 때 fs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그러니까 y 값이죠. fs가 이제 y니까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가 a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x가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방법, 그리고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그때 y 값들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y값은 c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면은 b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극한을 이때 플러스라고 쓰고, 얘는 이제 양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 얘는 지금 c에 가까워지고, 자, 이 마이너스는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a보다 왼쪽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극한값은 b죠. 이때 얘하고 얘가 서로 같으면 우린 그때 얘를 수렴한다라고 불러.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르면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쵸?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이듯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다는 얘기는 A일 때 점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야. 만약 이런 데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 D라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극한 같은 경우는 A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역시 B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 가까워질 때도 역시 B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극한값 같은 경우는 A에서의 함수값, 이때 이 함수값이 B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거야. X가 A일 때 값, 즉 FA는 지금 D지만 지금 극한값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S의 값은 지금 B에 가까워지죠. B. 지금 차이점 알겠어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a가 아닐 때 값이고, 얘는 지금 x가 a일 때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우리가 지금 따져준다면 얘는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b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b에 가까워지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단순해요.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 요걸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미적분 원 한번 배우면서 함수의 극한도 배우고 함수의 연속도 배우고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그러니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 n차 함수, x의 n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들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죠. 다 이어져 있다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찾을 때도 우리가 그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따져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x가 a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x가 a에 가까워질 때 값이고,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가 a보다 클 때 값. 얘는 x가 a보다 클 때 값이고, 자극한은 x가 a보다 작을 때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는 문제를 쭉 가볼게요.
자, 이거는 1의 우극한이죠. fx에서 1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은 1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자극한도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GS 같은 경우는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은 1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죠.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민지야, 기억이 나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s 함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범위에 따라서 x가 2보다 클 때는 얘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란 얘기인데,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 x가 2의 우극한일 때 fs의 값하고 x가 2의 자극한일 때 fs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될 거예요. 그럼 2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가 2보다 클 때 값이고 자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가 2보다 작을 때 값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fs는 x가 2보다 클 때 얘가 이제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fs는 얘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n차일 때, x n차,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일 때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조건 한번 볼까? 연속 조건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s의 값, 극한값하고 함수값인 fa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부르죠. 근데 모든 n차 함수들은 다 연속이기 때문에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뭘 구하면 된다? f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fs가 지금 결정이 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4야. 그럼 이때는 x에다 2를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 이 소리야. 2를 대입해주니까 4 더하기 4 빼기 8이니까 0이죠. 그럼 여기도 들어갈 게 마이너스 s 플러스 k인데 2를 그냥 대입하면 돼요. 2 자극한이라고 해서 2보다 작은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2를 대입하면 돼.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2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얘 값이 0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렴하겠지? k의 값은 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위에 개념 익힘 1번,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개념 익힘 3번부터 약간 이제 뭐랄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죠. 얘는 뭐냐면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fx에다가 x 빼기 1을 합성한 거고, 얘는 fs에다가 x 플러스 1을 합성한 거고, 얘는 fs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얘는 fs에다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을 합성을 한 놈이에요. 그럼 합성함수의 극한은 왜 힘드느냐? 자,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 g, x 이런 형태인데,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나서 그다음 다시 fx의 극한값을 동시에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의 극한값 구한 다음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만약 얘의 극한값이 1이었다. 그럼 1을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fsgs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을 구하면서 동시에 fx의 극한값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x 빼기 1 그래프를 그려보면 0, 마이너스 1 지나고 1, 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x가 0의 자극한에 가까워져요. 0의 자극한에 가까워지면은 y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 자극한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자극한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에 자극한에 가까워지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f-1이 아니라 f-1의 자극한인 거야.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의 극한값을 구하면서 동시에 fx의 극한값까지도 구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으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으면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니까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얘를 보자고. 그럼 또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이번엔 그리지 말고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x는 0보다 크죠? x는 0보다 커요. 0의 우칸이기 때문에. 그 x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x 플러스 1은 1보다 크겠죠? 그럼 1의 우칸인 거야. 1보다 약간 크니까 1의 우칸. 1의 우칸 이렇게 가겠지. 그럼 쭉 올라가니까 얼마? 예, 4가 된다 이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4가 되니까 다음에는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분수꼴로 나오면 또 이게 또 어렵다고.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의 극한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더 크지?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1에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더 큰 1이야. 그럼 1보다 약간 클까요? 1보다 약간 작을까요? 1보다 약간 작겠지?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그래프.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죠. 그 다음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1 지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돼.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근선이 1이기 때문에 1에 가까워지는데 밑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죠. 밑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1에 자극한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왜 그래? 추워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배의 x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정리해서 얘가 되려면 빼기 3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렇게 해주면은 2가 되고 요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이 돼요. 여기 예쁜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제 0에 가까워질 건데 2에서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빼니까 2보다 크겠어요? 2보다 작겠어요? 2보다 약간 작겠지. 0에 가까워지는 값을 2에서 빼니까 2보다 약간 작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2의 자극한인 거야. 2의 자극한.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 우리 못 그려본 적 없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상수, 덧셈 또는 뺄셈,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분의 숫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은 우극한인지 자극한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2의 우극한이었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극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사실 합성함수 문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거 조심을 하고. 자, 이것도 지금 똑같이 합성함수죠. 자, f의 fx야. 0에 가까이 갈 때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지 보려면은 우극한일 때하고 자극한일 때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0의 우극한일 때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고 0의 자극한일 때 밑에서부터 1에 가까워지니까 1의 자극한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느냐? f의 마이너스 1 우극한과 f의 1 자극한이 서로 같은지를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f의 마이너스 1 우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0이네. 그 다음 1의 자극한도 0이죠? 그럼 얘는 이제 0이니까 수렴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 fgx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0에 가까이 갈 때 gx 같은 경우는 0의 우극한도 그렇고 0의 자극한도 그렇고 미에서부터 다 0에 가까워지죠? 둘 다 0의 우극한이야. 그럼 당연히 같겠지. 한 값으로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gfx에서 0에 가까이 갈 때 아까 fs는 0의 자극한이 1의 자극한이었고 0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해주면 되지. 얘가 같은지. 자, G1의 자극한 1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얘도 1이죠. 둘이 같네.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극한값 구하려면 이게 두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지.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까지 생각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수직선상에서 2하고 3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왼쪽으로 미는 거야, 왼쪽으로. 얘들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정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5 같은 거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미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리고 가우스 함수의 치역은 항상 정수값만 나오죠, 정수값. 가우스 X는 항상 정수값만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1의 우극한일 때 1의 우극한이니까 1보다 약간 크단 말이야. 그럼 얼마예요? 왼쪽으로 밀면은 1이겠죠. 그럼 그때는 2가 되는데 1의 자극한일 때는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제일 큰 게 0이죠, 0. 0이 돼버린다고. 그럼 1이 된다고. 둘이 같지 않죠.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얘는 1의 우극한일 때는 1이 되어서 0이 되고 1의 자극한일 때는 얼마 0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또 서로 같지 않죠. 어, 같지 않다. 그러면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있으면은 얘가 a보다 큰지 a라고 하는 정수가 있는데 a의 우극한일 때는 a가 되고 a의 자극한일 때는 a 빼기 1이 되는 거죠. a가 정수일 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값이 우극한일 때하고 자극한일 때하고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함수의 극한 성질도 수열의 극한 성질하고 똑같아요. 수렴할 때야. 항상 전제 조건은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할 때야. 둘 다 수렴할 때 상수배를 한 것도 수렴한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하거나 뺀 것도 나눈 것도 곱한 것도 수렴을 하는데 나눌 때 조심하라고 했죠. 나눌 때는 이제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조심을 해라. 그래서 단 gx하고 베타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두 개가 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해. 두 개가 수렴할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수렴한다. 이 뜻이거든. 하지만 나눌 때만 조심을 하자. 이거죠. 자,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도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이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s, gs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s가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얘가 수렴했지. fs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을 했어요. 자, 그러면 fs로 묶어내버리면 1-f분의 3배의 g. 요게 이제 수렴했다는 얘기죠.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뭐가 수렴한다 했죠? 커지는 놈과 작아진 놈이 곱해져야지 수렴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면 앞에 곱해지는 게 무한대로 간다면 뒤에 있는 놈은 분명 0에 수렴을 해줘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g의 극한값은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얘를 분모 분자를 f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f분의 6배의 g 1 플러스 f분의 3배의 g f분의 g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의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앞에가 무한대였으면은 뒤에가 0 형태가 돼야지 0에 가까워져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이거야.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고 수렴한다면 이 이 함수가 2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앞에 곱해지는 게 무한대로 갈 때는 뒤에 곱해지는 게 반드시 0에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에 수렴해야 되니까 f분의 g의 극한값은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극한값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볼 문제들인데 다 0분의 0꼴이에요. 나오는 게 무조건. 자, 왜 0분의 0꼴이냐면 나중에 미분에서 배울 미분계수 때문에 그래. 미분계수도 다 0분의 0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우리 뒤에서 배울 미분계수를 미리 한번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행 연습인 거니까 항상 0분의 0 꼴이 나와 문제들은. 뭐 0분의 0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무한대 곱하기 0 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거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0분의 0 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문제 푸는 거야. 수열액한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 분모 0에 가까이 가죠? 분자도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이 가죠. 자, fa가 0이 된다면 이 fx는 반드시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학 1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어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0 됐으니까 분명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자, 얘는 1, 3, 풀이니까 역시 인수분해하니까 되죠, 이렇게. 약분해 버리니까 x 플러스 3만 남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 나중에 사실 우리가 수능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안 풀고 이제 로피타 정리 쓸 거예요.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미분 배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 대입했을 때 분모 0 되고요. 분자도 0 되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다 보니까 루트가 방해가 돼요. 루트가 방해가 돼서 뭘 쓰겠다? 유리화를 해서 루트 안에 있는 x 빼기 1을 끄집어내 볼게요. 자, 유리화해 보려면은 친구 곱해야 되고 친구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의 친구는 플러스 2. 예, 친구예요. 곱해주면은 x 플러스 3 빼기 2의 제곱인가 4가 될 거고 x 빼기 1 곱하기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해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리화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숨어있는 인수들을 끄집어내면 된다 이거야. 이거는 수열액한 했던 거랑 똑같아요. x가 무한 들어갈 때, n이 무한 들어갈 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3번만 한번 해볼게요. 3번만. 자, 형태를 보면 x가 0에 가까워질 때 얘는 발산하고요. 얘는 0에 수렴하죠. 발산하는 것과 0에 수렴하는 것이 곱혀져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다라고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식을 변형시켜야 돼. 얘를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해보면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고 더해주면은 x 빼기 1분의 x가 되고요. x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은 x 빼기 1분의 1만 남아요. 자, 이걸 통분을 하는 이유는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무한대로 가는 놈하고 약분되는 게 항상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통분을 해서. 통분을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뭐 유리화를 하는 일도 있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해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x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을 하게 되겠지. 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요. 그럼 분모 0이 되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0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럼 a 값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한 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그냥 이게 미분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바로 나올 건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은 얘도 0 돼야 되니까 1 빼기 a 플러스 b는 0이 되어야 되겠고 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1 가지고 있을 거고 x의 제곱 나오려면 x가 있어야 되고요. b 나오려면은 플러스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 그냥 약분돼 버리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3이니까 b의 값이 4가 되는 거죠. b에다 4를 대입해 주니까 a의 값은 5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 돼요. 또 이거 뭐 막 b는 a 빼기 1 해가지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바로 쓰면 돼. 이걸 언제 배우냐면 저기 뭐냐 수학 1 할 때 배워요. 다항식 연산할 때 전개 공식 하면서 인수분해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사실 쓸 일은 그렇게 없어요. 내신 시험 때나 이렇게 쓰지.
수능 때는 미분 때려가지고 극한값 다 구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1 대입해주면 0 돼야 되니까 루트 1 플러스 a 빼기 b가 0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b하고 a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이제 유리화 할 거죠. 유리화 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b의 제곱 분의 x 빼기 1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지는 게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분명 0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 주면은 a 빼기 b의 제곱 아이고 x 플러스 a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곱해가지고 아까 전처럼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기 저기 뭐냐 유리화 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b의 제곱 나왔거든. 유리화 했을 때. 근데 막 1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주면 x 빼기 1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 x의 제곱 나오려면 x 있어야 되고요. 상수항이 a 빼기 b 제곱이잖아. 그럼 플러스 a 빼기 b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얘하고 얘를 곱해가지고 잠시만 마이너스네 여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하고 얘 곱해서 상수항 나오고 얘하고 얘 곱해가지고 x의 제곱 나온다고. 그럼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 1 대입해주면 또 이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더 나오겠지. 그걸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아니면 또 이것도 이제 b를 루트 1 플러스 a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고요. 하는 방법이야 다 똑같으니까. 그게 더 편하겠네. b를 이렇게 바꾸면은 대입해주면은 a제곱이 사라져버리죠. a가 사라져버리지. 자, 무한 들어갈 때 1 됐어요. 그럼 fs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돼야 되겠지. fs는 ex의 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한 들어갈 때 극한값이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2에 수렴했는데 x 1에 가까이 갈 때 분모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럼 얘도 1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은 fs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곱해서 얘가 되려면 2x도 필요하고 마이너스 b도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x제곱이 2x의 제곱 나오고 상수항은 b가 되겠지. 그럼 얘 인수분해주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x에다 1 대입해주면은 3분의 2 빼기 b가 2가 되어야 돼요. 곱하면 6 될 거고 넘기면 b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1 넣은 게 0 된다라고 해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더 나올 거고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은 a의 값도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게 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미분해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훅 넘어갈게요. 자, 얘의 극한값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분모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1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놓고 극한을 취해주면 등호도 성립한다 이거죠. 얘는 2의 수렴하고 얘도 2의 수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는 놈도 2의 수렴을 하겠지. 이제 꼴을 만들어줘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fs는 지금 2x 제곱 플러스 3보단 작고 2x 제곱 플러스 1보단 클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뭐 할 수도 있다? 같은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계속 커지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 g, h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등호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7번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해볼게요. P점이 yx의 제곱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좌표를 a, a 제곱 잡는 거야 그냥. yx의 제곱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P점이 원에 가까워진대. 원점에. 그러면은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P점이 원래 a, a 제곱이었는데 얘가 0,0이 된다는 얘기죠. 0,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a, a 제곱이었던 게 0,0에 가까워지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A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어디에 가까워져야 될까? A가 A, A 제곱이 0,0이 되려면 A가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되겠지. 어떤 값에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0. A가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A가 0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Q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에요. 근데 이 원이라이 어디에?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Q의 Y좌표가 반지름길이랑 같죠? 그러니까 즉 A가 0에 가까워질 때 반지름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뭐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저기 교과서 문제 있었지 않았나 이거? 그치? 발전 문제 있었죠? 기억이 나네. 이게 수능 문제거든. 이게. 자, 그럼 반지름 길이는 뭐 어떻게 잡겠어요? Q의 좌표가 0,R이죠? 여기서부터 P까지 거리 구해주면은 R의 값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R에서부터 A, A 제곱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A의 제곱 더하기 R-A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R과 같죠. 양면 제곱해버리면 정리해주면은 A의 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A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은 R제곱이라서 이거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RA 제곱을 넘겨주고 A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2R은 1 플러스 A 제곱 되고요. 그러면 A가 0에 가까워질 때 2R은 1에 가까워지죠? 그럼 R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구하고 여기서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관계식을 끌어낼 때는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봐야 돼. 그리고 어떤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Q점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질 때 Q점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 Q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X축에 접하는 원 위에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0,R이거든. 0,R. Y축 위에 있죠? 중심이. 그러니까 R만 알면 되는 거예요. R만.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워요. 음. 자, 등비수열 극한할 때도 마찬가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졌죠. 네, 마찬가지야. 이 S2N제곱, S2N제곱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자, 절대값 S가 1보다 작을 때하고 절대값 S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S가 1일 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FS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때 FS는 절대값 S가 1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은 숫자를 무한대 제곱하면 0이 되죠. 0. 0이 돼서 2분의 2니까 1이고 앞에 x가 있으니까 fs는 x가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크기가 1보다 큰 놈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쭉 커지겠지. 그럼 신경 쓸 필요 없고 약분해 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앞에 x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돼. 그럼 절대값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3분의 1 x 3분의 1이죠. x에다 1 대입해주면 3분의 1. f1은 3분의 1. f-1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잖아. 그럼 1이죠. 얘도 1이에요. 그럼 3분의 1.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처럼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구멍 뚫어놓고 1, 1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s죠.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s. 여기에 놓고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도 마이너스 s.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몇 번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자유스토리 문제 풀면은 엄청 많거든. 이런 형태 문제들이. 그거 할 때마다 계속 한번 해줄 테니까 그래프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에요. 요거죠?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1. 그 다음 1의 자극한. 이렇게 가죠? 1이네. 더해주니까, 곱해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 안 그리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처음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이거. 전에 선생님 미적분 내신 대비할 때도 맨날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얘기 안 했나, 이거?
기억 안 나요?